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을 좋아하는 남자 댄입니다. 아니, 미리 예고하셨는데 오늘 네. 엄청 중요한 내용 다룰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온체인 데이터 얘기할 때 4년 얘기하거든요. 4년에 한번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X라던가 트위터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4년 주기 얘기가 좀 많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온체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른다는 거 떨어진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4년 주기로 바닥 가격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전 데이터를 보고 바닥이 어디인 건지, 그럼 이게 날짜는 어디인 건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날짜까지 오늘 한번 유출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조금씩 깨지는 거 아니냐, 막 ETF 자금 들어오고 하면서 사이클이 이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과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대로 4년 주기 사이클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날짜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밴딩에 있는 글 가지고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 팬딩에 있는 글 보고 진행할 건데, 이 글은 사실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이 보시는 거라서 이제 오픈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다 이제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양질의 컨텐츠 많이 받아보시기 위해서 밴딩 팔로우만 하더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콘텐츠 외에도 사실 팔로우만 하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엄청난 콘텐츠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4년마다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타임라인을 쭉 살펴볼까요? 오늘은 가격, 사이클 기간, 본 지표들을 같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2017년입니다. 12월 고점 이후에 다음 저점까지 약 363일이 걸렸어요. 두 번째 사이클은 11월 고점부터 2022년 11월 저점까지 약 376일 걸렸습니다. 이게 평균이 370일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번 사이클 고점이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놀러 갔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비트코인이 20% 폭락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락의 신호였죠. 자, 일단 이번 사이클 고점이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그 가격이 12만 6천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 370일이라는 기간을 작년 10월 달 이후로 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딱 두 달 뒤에요. 네. 10월 11일이 전후가 저점 예상일이에요. 자, 일단 8월 9일 기준으로 고점 이후 307일이 지금 지났어요. 과거 하락 사이클에 이제 약 83% 정도가 된 겁니다. 조금 더 내려서 보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약 64,800달러로, 오늘이 이제 8월 10일 기준이니까요. 고점 대비해서 48.6% 하락 안 했어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80% 정도 평균 하락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평균치로만 보면 가격은 30%가 더 하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락할 때 딥하게 빠르게 하락하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간은 9월이나 10월 달 정도로 이제 저점을 보고 있는데 과거처럼 막 80%까지 하락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봐요. 컨텐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은 사이클 타임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세이브 해두시고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이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이 낙폭은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은 되게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보통 370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네. 대략 한 37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약 두 달 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40%대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럼 과거랑 비교했을 때 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낙폭은 예전보다는 얕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로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게 MVRV인데, MVRV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MVRV가 4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열, 쉽게 말해서 4 넘으면 팔았어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가 4.5였고 21년도가 3.9였어요. 평균이 4.2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3.3이에요. 고점이. 작년 10월 달 있죠. 그때가 3.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은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 보통 올라와요. 사이클상 본다면 17년도, 21년도 있었던 하락장에 나왔던 구간은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하락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이클상으로는 하락은 조금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MVRV 같은 경우는 현재 1.2 정도고요. 그리고 예전에 앞에서 말했던 저점이었던 부분, 첫 번째 하락 사이클이라고 봤었던 2017년도 구간, 고점부터 저점까지 363일 걸렸고 84% 빠졌죠. 이때 MVRV가 1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구간은 와야 돼요. 와야지만 매수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보통 저런 구간은 아래 꼬리가 나오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런 자리들은 우리가 매수를 걸어두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그냥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고, 저는 그거를 적립식 매수한다 그래서 10월까지 9월까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면은 빨간 색깔은 과매수, 과열, 초록 색깔은 과매도인데 우리는 과매도 구간에서 사이클적으로는 사는 게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립식 매수 들어가면 좋다? 저점 맞추는 것보다 적립식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결국에는 저점을 맞추거나 그 저점의 시기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적립식 매수를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는 누풀이라는 지표입니다. 타이틀에 공포는 있지만 항복은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하는 항복, 투자자들이 나 안 해, 진짜 안 해, 할 때가 항복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커뮤니티 보면 어때요? 슬슬 이제 또 올라와요, 사람들이. 어떤 게요? 상승장이 이제 온다, 금리 이제 인상 못할 거야, 지금 영상 녹화일이 CPI 발표 전인데 CPI 낮게 나오게 되면 시장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온체인 준비 안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누풀이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현재 비트코인을 모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지금 시장 참여자가 손실이냐 수익이냐를 볼 수 있는 지표죠. 자, 과거 사이클 고점을 보면요, 약 0.78, 0.65이고 지금은 0.55까지 올랐어요. 차트를 통해서 봐볼게요. 첫 번째 사이클 1번 구간 17년 고점에서 내려올 때 저점, 결국 이 차트상 보면 파란 색깔 왔다 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이클상 보면 이 파란 색깔 왔다 간 구간들은 다 좋은 매수기였어요. 제가 지금 17년도랑 20년도 이때만 갖고 와서 그런데 이 전 거 보시면은 더 정확해요. 네 번의 사이클 다 정확했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현재 초록색 구간이죠. 초록 색깔. 아직은 희망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매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기투항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후일 멀티플인데요. 이게 이제 채굴자들 현재 수익이랑 과거 평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건데, 채굴자들이 아시겠지만 채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같은 컴퓨터로 어저께 뭐 채굴을 했어요. 그럼 어저께 비트코인 채굴 한 게 됐어. 그럼 이게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단 0.99개, 0.98 이렇게 돼요.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물량은 제한적인데 계속 캐지는 거예요. 연산을 풀어야 되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포함 다 뚫릴 것이다. 맞아,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채굴 난이도 때문에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작년 사이클의 저점은 이제 똑같아요. 초록 색깔. 지금 초록 색깔 안 왔죠. 이번 사이클은 퓨엘 멀티플이 초록 색깔 오지 않아도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채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지표는 그렇게 신뢰도를 지금 높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걸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채굴자들이 패닉이 나와야 돼요. 아, 나 이제 안 해먹어. 예, 다 손실권에서 팔 때. 지금 현재 채굴 수익성이 수익보다 살짝 아래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매가 나올 때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PL 멀티플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사이클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표도 역시 아직은 완전한 네. 백기투항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실현 가격인데요. 아직 시장 평균 단가 위에 있습니다라고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실현 가격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예요. 과거 사이클 때는 그럼 이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빠져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평균 단가 위에 있냐 아래 있냐 한번 보면 돼요. 사실은 17년도, 18년도 이때 하락 사이클에서는 실현 가격 대비 약 38%였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 평균 단가가 2만 달러면은 2만 달러보다 38% 빠져 있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실현 가격보다 23% 높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실현 가격 위에서 하락장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차트를 좀 보면 17년도 고점에서도 결국 이 연보라 색깔 선 있죠. 이 선 아래서 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년도 고점에서도 실현 가격 아래서 저점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선 위에 있죠.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지금은 높은 가격이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다. 수익 구간인 사람이 비교적 있다라는 거죠. 수익 구간이 있으면 못 올라가나 그러려 그러면 유동성이 받쳐줘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수급과 유동성이 없는 국면에서는 보통은 실현 가격 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실현 가격은 얼마냐? 53K 정도예요. 저는 적어도 53K, 50K 초반대까지는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흰색 선이 보라색 선 실현 가격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53K 정도는 와야지 만나는 지점이고, 거기서 저점이 형성된다. 그 부분부터 이제 한 번 더 흔들겠죠. 보통 그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흔들겠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자.
자, 그래서 네 가지 지표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가 그럼 말하는 거는 결국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 그쵸.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점점 낙폭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이클 사라진 건 아니다. 네 가지 지표 모두 과거의 전형적인 바닥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은. 아까 말했던 초록색 구간 왔냐, 안 왔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죠. 야, 그럼 거기 가면 돈 다 벌지. 여기 돈 다 벌어요. 거기까지 매수하면 다 법니다. 근데 사람들이 온체인 데이터는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인생 대박, 역전. 특히 우리나라 사람 더 그러잖아요. 뭐 레버리지의 민족. 레버 땡기고. 그러니까 그거 안 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해서 인내 시간을 버티고 레버리지를 좀 적게 썼다면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ETF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수급 주차가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저점 안 왔다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날짜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번 사이클의 저점은 어디인가? 그걸 위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쭉 시청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말씀을 해주시죠. 10월 10일입니다. 10월 펜! 전 10월달 중순으로 봐요. 사이클론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10월달에 또 뭐 있죠? 중간선거있잖아요. 그리고 9월달부터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다시 통과하려고 들어가죠. 결국 정책 드라이브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 단기금리 계속 내리려고 막 엔화 강세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개입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정부가 개입하면은 미국 국채 떨어져 안 떨어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합니다. 근데 돼요.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일본도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우리 친해요 하면서 이제 뭐 수합도 막 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죠. 결국엔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럼 단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정책 드라이브까지 들어온다? 근데 그게 또 10월 달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맞물린다. 이걸 우리가 3일치라 그러죠. 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아마 큰 방향성 나올 거라고 봐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운명의 구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이제 50에서 54 본다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공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50K 깨져서 40K 간다. 그럼 저는 매수보다 관망할 겁니다. 손절보다는 쉴 겁니다. 그럼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 아니 손절을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4자를 봐요. 앞에 숫자가. 그러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스키지 패턴이 나오면서 아래 걸쭉 달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들 있죠. 그 차트에서 봤던 패턴들. 네, 그러면 50에서 54K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갈 건데 혹시라도 4자가 보이게 된다면 잠깐 멈출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내용 다뤘는데요. 네. 과연 이 반감기 사이클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럼 이루어진다면 언제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10월 중순 기억을 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 근데 저점 맞춰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계속 말하지만 제가 정리식 컨텐츠 매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숏 포지션 들고 있고 솔라나를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역사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라는 역사가 길지 않고요. 암호화폐를 볼 때 짧은 구간에서 발전한 이 시대의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볼 때 실적을 보듯이 암호화폐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도 바닥이 나왔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유동성과 지표들의 정배열 구간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정리해볼게요. 이전에도 라이브 방송하시면서 차트랑 온체인 중에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차트가 우선이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온체인까지 함께 결합을 해서 더욱더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러한 분석글은 무료로 팔로우만 하시면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주시고요.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